논어 집주하기 편 10장. 자금 문어 자공왈 부자 지어 시방야 필문 기정 구지여 억 여지여 자공왈 부자 온량 공검 양이 득지 부자지 구지야 기저 이호인지 구지여. 자금과 자공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자금은 이름이 성이 진이고, 이거 우리가 목항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때는 강입니다. 아마 높을 강자로 쓴 것 같아요. 자공은 성이 단목, 두 글자 성씨이죠. 이름이 사였습니다. 또한 무츠. 그래서 공자가 아예 없고 이 둘이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 대화의 주제가 공자에 대한 이야기란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떤 나라에 도착하시면 반드시 그 정사를 들으시니 그것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 것입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께서는 온화, 선량, 공손, 검소, 겸양으로 얻으셨습니다. 선생께서 구하시는 것은 아마 남들이 구한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자금이 물었습니다. 자공에게 물었는데 선생께서, 이거는 공자를 말하죠. 공자 혹은 공부자 이렇게 하면은 공자를 가리키고요. 지어 도착하다 어디에 시방에 도착하시면 방은 나라방이니까 어렵지 않는데 시가 이 대명사로 쓰는 이것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도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어느 한 어떤 나라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한 나라에 도착을 하시면 필문기정 반드시 그 정사를 들으십니다. 이때 문자는 참여하다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정치에 참여를 하십니다. 여기 주어가 생략된 거죠. 이건 공자. 그것을 구한 것입니까? 이 지자의 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가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 대명사 그것 이런 게 있고요. 또 다음으로 뭐뭐의 뭐뭐한 수식이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주어 지 이걸 주를 한글로 쓸까요? 주어 지 수러 구조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독립되어 있는 문장을 종속된 절로 바꾸는 역할이 바로 이 주어 지 수러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독립된 문장이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근데 나는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밥을 먹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목적어가 되어버리죠. 밥을 먹다 이렇게 안 끝나고 밥을 먹는 것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밥을 먹을 때 뭐 기쁘다 이렇게 쓰면은 뭐뭐 할 때 이렇게 되면 또 그게 이다 이렇게 안 끝났으니까 문장이 아니라 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대명사일 때는 우리가 이걸 1번이라고 하고 뭐뭐의, 뭐뭐한 이럴 때는 2번 지자라고 부르고 이 마지막에 주어지 수러 구조일 때는 제가 3번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구지여 1번이죠. 그것을 선생께서 공자님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까? 이때 여자는 의문이죠. 논어에서 여가 더블 여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면은 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억은 아니면 영어로 or 이런 뜻이죠.
여지여. 이때 지자도 그것 1번이죠. 그것을 준 것입니까? 이 여자는 수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증여 이런 말도 되고 주신 것입니까? 이때 주어는 뭘까요? 임금이죠. 임금. 그 나라의 군주가 임금이 공자님께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자, 자금의 질문은 되게 어찌 보면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구한 거냐 아니면 준 거냐. 그러니까 공자가 구했냐 임금이 주었냐. 그러면 답변은 이제 자공한테 물었잖아요. 자공의 답변은 어떻게 말하면 돼요? 구했다 아니면 줬다. 둘 중에 하나만 말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달리 상당히 긴 답변이 나옵니다.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께서는 온, 량, 공, 검, 양으로써 그것을 얻으셨습니다. 온은 온화함, 양은 선량함, 공은 공손함, 검은 검소함, 그러니까 절약하는 거죠. 양은 겸양함, 뭐 양보하는 거. 그래서 온화, 선량, 공손, 검소, 겸양으로써 써있자는 원래 써있자 쓰고 A 있어서 이 A 구조로 써가지고 A로서 뭐 A를 가지고서 뭐 A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도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A 써있자 하면은 똑같은 뜻이에요. A로서. 왜 이게 도치가 일어나냐? 강조를 위한 것이라고 흔히 말하죠. 앞에 것으로서. 온화, 선량, 공손, 검소, 겸양으로서 그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득 구하셨으니 이 득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많은 아주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덕목으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득 얻으셨습니다. 이 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추구해서 얻었다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깝긴 하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보다는. 자, 부자지 구지야 기저 이호인지 구지여. 이거는 지자를 한번 이렇게 보죠. 자, 구지야 그것을 구하다. 그것을 구하다. 이거는 해석이 잘 되죠. 부자지 할 때 이 지자랑 인지 할 때 이 지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부자, 선생님, 공자죠. 주어, 구, 수러, 지, 목적어. 그럼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아까 봤던 주어, 지, 수러 구조죠. 어떻게 된다고요? 독립된 문장이 종속된 절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구하다. 그러니까 부자, 구지 이렇게 한다면 주어, 수러, 목적어. 선생님이 그것을 구하시다 하고 딱 끝이 나버리는데 이때 지자가 끼어 들어가 버리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자가 끼어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안 되고 뭐 선생님이 그것을 구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이 그것을 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때 주어지 수러 구조는 높은 확률로 뒤에 야자가 들어갑니다. 이때 야자는 뭐냐? 쉼표처럼 한번 쉬어주는 기능이에요. 선생님께서 그것을 구하신 것은 말이죠. 기저, 기저는 아마도란 뜻입니다. 이게 기 해도 되고 혹은 기저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분명 틀림없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뒤에는 호자가 오거나 아니면 여자가 오는데요. 이때 호와 여는 전부 다 의문을 뜻합니다.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마 뭐뭐일 텐데 아마 뭐뭐일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마도 다를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호자는 그럼 뭐냐? 뭐뭐에 대해서 어조사 우자라든가 어조사 어자랑 똑같은 용법이죠. 아마도
인지구지에 대해서 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를 것입니다. 인지구지를 또 봐야겠죠. 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어, 수어, 목적어.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 이때 지자는 1번 지자 대명사 그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지자가 확 끼어 들어가 버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 이렇게 안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자가 이때 걸리네요. 것에 대해서는 이 다를 것입니다. 이때 여자도 이게 기저 여 구조. 기저 뭐뭐 여 구조. 이 보이시죠 이제? 아마도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절이에요. 것에 대해서는 다를 것입니다. 좀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요. 자, 그럼 한번 넘어가서 부자지 구지야. 선생님께서 그것을 구하시는 것. 이게 큰 주어가 돼버리고 기저 2호가 서술어 인지 구지여. 이거는 굳이 따지면 뭐 목적어 하면 되겠죠. 선생님께서 그것을 구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이때 기저 여 구조가 쓰여서 추측. 이건 뭐 확신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미래 뭐 이런 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자공이 여기서 이제 딱 구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구한 게 맞다. 그러면 공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 정치를 지향을 했습니다. 공자는. 왜냐? 유학이라는 입장이 애초에 어떤 이 혼란한 세상을 더 나은 가장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공자는 이제 잠깐 노나라에서 벼슬을 했다가 바로 좌절을 맛봅니다. 제 나라, 바로 이웃나라인 제 나라가 견제를 해가지고 공자의 정치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노나라에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나라를 박차고 나가서 온 천하를 중국 전체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벼슬을 구했는데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등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았던 공자인데 그럼 이 장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가 있냐? 정치 지망생, 정치를 하려고 참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등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 정도 그런 느낌이려나요? 물론 이제 급은 다르지만요. 정치를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전혀 등용이 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공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왜 공자한테 직접 안 물어보고 같은 제자인 자공에게 물었을까요? 왜냐면 공자가 대답하기에 좀 민망한 곤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금도 약간 추측은 하고 있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금도 아마 추측은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공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자공은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구한 게 맞긴 맞다. 구하셨다 하는데 대신에 남들이 이제 비굴하게 혹은 약간 야비하게 구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어떻게? 공자께서는 덕목으로 올량 공검 양으로 구하셨다 라고 일종의 약간 변호하는 실드 치는 그런 말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 문어 자공왈 부자 지어 시방야 필문 기정 구지여 억여지여 자공왈 부자 올량 공검 양이 득지 부자지 구지야 기저 2호 인지 구지여.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